안녕하세요, 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도저히 무슨 짓을 해도 헤어질 수 없는 연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연애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유로 헤어짐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도 있죠. 오늘은 이 중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경우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바람을 핀 경우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람을 폈는데 왜 안 헤어지는 거야? 그러게요. 과연 왜 안 헤어지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그 관계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너무 힘든 과정이 되진 않을까요? 오늘의 심리학,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곤 합니다. 이유는 전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니 넘어가기로 하고 이 감정적 타격이 주는 효과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이 행위는 신뢰라는 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람을 목격한 당사자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사태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바람을 목격한 순간 마음은 모두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잔해들 속에 아직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이 두 감정은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죠. 이렇게 대립되는 감정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지부조화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여력이 남아있질 않겠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결국 선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심리 상태에선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끔 사람들은 과거의 잔해들 사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진실해 보이고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보이게 되죠.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린 다시 그 파트너와 남기로 결심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도저히 아직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숭고한 행위이며 주변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본인의 멋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종종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높은 확률로요. 공포의 물결이 덮쳐오고 공황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테죠.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그렇게 당신은 당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쩌면 살기 위해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려 움직이겠죠. 이는 당신이 감정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현재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 메커니즘을 부활시켰습니다. 방어 메커니즘에는 미래에 있을 부정적인 사건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당신은 아무 대비 없이 치명상에 노출될 확률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 메커니즘 안에 갇혀 스스로 질식사할 수 있게 되었죠. 상대방은 물론 당신의 이러한 변화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참아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신문에 간헐적인 불만을 표출하겠죠. 그리고 얼마 안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만 날 좀 가만 냅둬. 무고한 당신은 당연히 상대방의 반응에 깊은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당신이 미쳤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파트너만도 모자라 곧 당신이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에요. 마치 상대의 말이 진짜인 듯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계속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트라우마는 관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은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당신을 위해줄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수용과 계획을 통해 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민철이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남자친구로부터 온 카카오톡을 확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민철은 아내를 용서하였습니다. 믿어보기로 하였죠. 하지만 민철은 습관적으로 아내의 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아내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준다는 말과 달리 계속해서 의심하였으며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니까요. 민철은 자신을 위해서 아내가 또다시 바람을 피울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녀의 성향을 한번 파악했으니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이후 자신의 행보에 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민철은 자신이 아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을 브레인스토밍합니다. 그 후 자신의 소원 목록과 알맞은 시골에 아늑한 집을 한 채 구매했죠. 그리고 아내가 한 번 더 바람을 필 경우 진심으로 헤어질 것을 결심합니다. 이 아늑한 집은 민철에게 일종의 탈출 해치와 같은 역할을 제공합니다. 헤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꿈이던 아늑한 시골집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록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보단 그 계획이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랜 B는 당신의 방어 메커니즘에게서 숨쉴 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바람이란 너무 아파서 방어 메커니즘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어 메커니즘은 곧 과잉 경계로 이어지고 이는 당신의 파트너,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 그리고 심지어 당신까지 인질로 잡고는 숨통을 죄어올 것이에요. 당신은 플랜 B를 계획함으로써 선택의 대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